남자가 희한하게 자꾸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제 켜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접속 기록을 보니까 트랜스젠더들 위주로 이제 만나는 또 모임에 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구인글 같은 거 올리는데 이 사람이 여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성행위하는 사진까지 찍어놨어, 그 사람. 근데 그걸 보신 거예요? 본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손하게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하시나요? 저는 인사성이 아주 바르죠. 똑바르시고. 죄송합니다. 당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학교를 일단 졸업을 해야 되고요. 하거나 졸업 예정자. 예정이거나. 졸업 예정자거나 리트 시험을 응시를 접수를 해가지고 리트 시험 본 다음에 대학 원서 넣듯이 똑같이 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뭐 리트 점수는 다다익선일 텐데 고고익선이죠. 우리는 조각선. 리트가 뭐 줄임말인데?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라는 법학 적성 시험을 말합니다. 적성에 맞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기에 괜찮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테스트하는 건데. 근데 나는 리트를 13점 가까이 올렸어. 20점 가까이 올렸거든. 20점 가까이. 재수하셨어요? 리트를 2번 쳤지. 아, 2번 치셨어요? 음.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타임 못해요. 1, 2번 안에 한 문제씩 막 풀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워. 근데 이건 이유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이유 변호사님은 경찰대 수석 졸업자예요. 그래서 로스쿨 입시 걔 치트키였어. 보법이 달라요. 로스쿨 그 입시하실 때 임신 상태였어요? 네, 제가 첫째 5개월 때 리트를 봤고요. 이제 로스쿨 관련 1차 시험. 그때 경찰 하면서 임신 상태에서 로스쿨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쵸. 제가 이렇게 경제수사팀장 할 때 이제 입시 준비해서 일한 공부해서 리트를 받고 해서 제가 이제 보법이 다르다는 리트를 게 이런 얘기예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리트는 충분히 그렇게 준비하실 수가 그렇지. 있어요. 네, 왜냐면 리트는- 리트는 암기 시험이 아니라 IQ를 가지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 유형에만 익숙해지시면 되시거든요. IQ 몇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절대 이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물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평생 똑똑한 사람은 멍청한 걸 겪어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네? 죄송합니다. 그 구비 요건들이 아까 말한 대학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도 있지만 영어 점수가 있어요. 토익이나 탭스 같은 점수들이 있는데 그 점수를 일정 이상 통과를 해서 패스 올 페일로 가든지 학부 시절에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서 리트 점수랑 영어랑 그 학점 점수 이걸 종합해가지고 1차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면접이 있죠. 면접의 기회를 주는. 네, 면접은 보통 스터디를 해요. 제가 그때가 임신 10개월인가? 9개월, 10개월, 거의 만삭이잖아요. 보통은 로스쿨은 학부 졸업하자마자 거의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찰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가 준비를 하니까 직장인들 커뮤니티에서 그 면접 스터디를 구했어요,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임산부였어? 저희는 임산부를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분들이 로스쿨 잘 들어가셨는지 변호사를 하고 계신지 그게 조금 잘 못됐으면 하고 바라는 거구나. 아이 그렇지 그렇지는 않고 보고 있냐? 변호사 서임료라는 건 딱 얼마입니다 말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한 개도 없죠. 정찰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준 삼는 거는 얼마나 변호사가 소요 시간이 들겠구나. 그치. 그쵸. 그래서 얼마? 이 싸움이 1년 이내로 계속되겠다. 그러면 정말 억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건 정말 서류 한 장만 도 사건이 끝나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100만 원 내고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돈을 주는 만큼 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수임료를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만큼 좀 충실해지는 경향성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어느 때 느꼈냐면은 어쏘이 때도 느꼈어요. 가끔 어쏘 변호사 시절에도 계약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꼭 챙겨보는 편. 저는 자기 다 돈도 아닌데. 들어가서 보거든요. 진짜 높은 단가의 사건을 보면 그 변호사님들의 열의가 달라요. 이 게임으로 지금 일종의 게이지 같은 거지. 게임 좀 하시나? 좀 치죠. 많이 낸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많이 내서 이긴다고 하면은 좀 의심해봐야 돼. 사법 거래잖아요, 그거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내면 이긴다? 그건 아니다. 착수금은 위임 계약을 받고 이제 업무를 시작할 때 주시는 착수를 위한 비용인데요. 조사 입회, 서면 작성, 법원 출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공 보수는 이렇게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한 결과, 성취 여부, 결과 그거에 따라서 주시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착수금은 정말 조금만 받고 나중에 성공하면 이만큼 돈을 주는 게 더 맞지 않냐. 또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맛있으면 돈 주고 맛없으면 안 줄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똑같죠. 저희는 돈값 하잖아요. 그럼요.
너무 깜깜하네. 저희는 주신 거의 3배 이상의 효용을 자랑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하죠,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세 없네. 오늘 착수는 다 좋은데 그때부터 연락이 잘 안 되는 변호사가 있다면 계속 어쨌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한테 맡겼다고 그냥 놓으시면 안 돼요. 내 사건은 내가 쥐고 있어야 되고요.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A라는 쟁점을 어필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변호사가 뭉갤 수가 없어요. 특히나 뭉개지 못하는 성격.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전화 오면은 그 전화 못 받으면은 콜백을 무조건 안 하면 잠을 못 자. 고객 사건이지만 내 사건이니까 내 사건 잘 되길 바래서 혹시 또 고객분께서 자문과 컨설팅 없이 판단해서 잘못된 결과 나오면은 고객도 힘들지만 저도 이제 공들인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저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청탁 전화. 내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 누가 이제 출석을 하는 날이었는데 좀 잘 좀 봐줘라. 나는 그때 경위였는데 경무관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내가 받으면 이게 경찰 경무관은 진짜 높으신 경무관 이제 투스타예요, 투스타. 원스타라고 봐야 되니까. 원스타죠, 원스타. 진짜.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사건을 내가 하는데 왜 지가 전화를 해서 그날 피의자를 봤는데 진짜 열이 뻗쳐. 오히려 독이 됐어. 진짜 죽여야겠다. 근데 저도 비슷했어요. 오히려 그런 전화 오면 더 열받아요. 변호사한테까지 거짓말 하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많죠. 뒤통수 많죠. 진짜 많이 맞았어요. 얼얼해. 말 안 하고 같이 조사 갔다가 이건 뭐냐 수사관이 딱 내밀어가지고 같이 혼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고객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일에 연루됐든 간에 경찰한테 절대 말하지 않죠. 변호사 외에는 그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또 고객들이 또 카톡으로 또 메일로 문자로 진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압수수색이 될 때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는 절대 안 했어요 라고 하는데 변호사한테는 카톡으로 그래서 어떡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인생이 작살난 것 같아요. 이거 변호사에 이거 증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한 사건들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증거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변호인사에서 오고 간 비밀에 대한 얘기들은 아무리 수사기관이 확인하더라도 증거를 쓸 수가 없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어요. 최근에는 하급심 판례에서 고객과 변호인사에서 오고 간 내용들 그거를 증거를 쓸 수 없다라는 이제 변호인단이 승리를 해가지고 최근에는 2023년도부터 법리가 조금 형성이 됐습니다. 진짜 최근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이혼 사건이었어요. 원고가 저희 쪽이고 이제 피고가 상대방인데 원고가 피고한테 이혼 소송을 청구한 취지가 이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무려 5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 근데 이 남자분이 이 소송에서 어떻게든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약간 무리수를 드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심부름업자 아니면 흥신소 이런 분들 있잖아요. 3천만 원을 주면서 고객으로 위장을 해서 커피를 한 잔 사가서 거기에 마약을 넣고 건네줘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었던 마약 중독자로 만들려고. 네, 마약 중독자로 만들자. 코난이네, 두 코난. 번째가 더 웃겨요. 골프를 되게 좋아하세요. 엄청 잘생긴 젊은 골프 프로를 코치로 붙여서 둘이 바람을 나게 만들자.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심부름업자가 듣다 안 되겠으니까 저희 의뢰인분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건이었어요. 예. 영화보다 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성 관련 사건이 많았는데 고객이 결혼 단계까지 다 간 거예요. 양가 인사 다 드리고 결혼식장도 잡고 남자가 희한하게 자꾸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어. 몰래 본 건 아닌데 어쩌다가 본 거예요. 동성애 이런 어플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제 켜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접속 기록을 보니까 트랜스젠더들 위주로 이제 만나는 또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예비 신랑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인글 같은 걸 올리는데 이 사람이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행위하는 사진까지 찍어놨어 그 사람이. 근데 그걸 보신 거예요? 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파혼했고 근데 대신 손님상 좀 취하했어요. 왜요? 아예 있고 싶은 거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욕망도 있는 사람이었대. 그걸 숨기고 여자한테 들키고 나니까 자기도 자기가 운명의 희생자로 생각하는 거지. 항상 뭐 영화는 사건 실제보다 훨씬 축소된 이야기들 같아. 영화가 현실을 이길 수가 없네. 네. 항상 그런 이슈 생기면 저희 판넬 오시면 이겨드립니다. 진실을 찾아드리고. 그 비법조인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제가 날것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직접 오시면 생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요.